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2월 11일. 오늘은 일이 있어서 좀 늦게 볼 일도 좀 보고, 그래서 이제 오후에 이제 출근하고 있는데요. 그저께하고 좀, 그저께 좀 AS건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문의도 오고, 차 이야기 나오고 해가지고, 좀 그거에 대한 걸 좀 압축해갖고 좀 이야기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일단 마스크를 벗고 얘기하겠다. 말이 잘 안 들릴 것 같아갖고. 일단은 H사 말로는 5년 무상 AS인데 거의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 뽑기 잘못하신 분. AS 처리 비용만 AS 받았을 때 그 비용만 거의 3년 동안 6천만 원 정도를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. 크랑크 볼트 뭐 부러져 뭐 해가지고. 네, 이게 AS만 너무 받으러 다닌 거예요. 차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. 일을 하려고 차를 샀는데 AS만 받다가 이제 볼 일이 끝났어요. 그게 많이 힘드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너무 의료제가 걸릴 정도로. 자, 그러면은 S사는 나은가? 어떤 분 나는 괜찮아. 그러니까 좀 그런 게 너무 싫어요. 나만 괜찮으면 모든 게 괜찮아. 뭐 이런 분들 좀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, 나 아니면 괜찮아. 나만 괜찮으면 나 괜찮은 것 같아. 이런 거 좀 이제 좀 그런 건 없어지고 있어요. 이게 정신적으로 이게 성숙해져 갖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강제적으로 변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냐? 유로 6가 되면서 엔진열이 굉장히 높아져요. S사 6만 킬로. 이전 그 차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. 얘가 이제 서스펜션에 이전 장거리 주행보다는 시내 주행이 많고 부하가 많이 걸리는 차종이에요. 6만 킬로에 오일을 한 18리터 보충한 거죠. 교환하면서 보충한 비용, 오일 양만 12리터인가 18리터인가 그래요. 하여튼 15리터 넘어요. 그 사이. 그러면 그 오일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? 나온 지 6만 킬로밖에 안 됐는데 벌써 DPF 쪽에 트러블 생겨갖고 센터 갔어요. 불 들어와서. 그랬더니 센터에서 하는 이야기는 6만 킬로인데 새 차 나와서 6만 킬로 탔는데 DPF는 에이스 품목이 아니래요. 그래서 자기네가 이걸 뜯어서 청소업체 보내고 이거를 대품 스페어식으로 껴주고 해갖고 100만원을 받는데요. 6만 킬로밖에 안 됐는데 그 이야기에는 케어4 순정 오일. 제가 말씀드리잖아요. 새 차한테 엔진 오일이 겁나게 먹어. 없어져.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. 열에 못 버티는 거라니까요. 그럼 그 오일들이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. 그래서 그분한테도 오일 교환하면서도 그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. 이 정도 되는 오일이 없어졌으면 이 정도 오일은 다 어디 갔을까요? 라고. 소음기를 제가 강제적으로 한번 재생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랬거든요. 근데 시간이 너무 늦어. 근데 어제 결국은 경고등이 들어와서 띄웠어요. 청소를 했어요. 엊그저께. 그리고 이제 오늘 딱 일을 어제는 쉬고 오늘 딱 처음 운행을 했는데 바로 경고등이 들어오더래요. 결론적으로 그거예요. 그러니까 AS도 그렇고 뭐든 간에 지금 앞으로는 강제적으로 변화가 생길 거예요. 왜냐면 엔진열이 높음으로써 트러블을 못 잡아요. 절대 못 잡아요. 잡을 수가 없어요. 내 차는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, 과연 그게 괜찮은 걸까요? 그러니까 특히 뭐 H사 하시는 분들은 상용차 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용차보다 더 상용차 쪽은 소통이 안 돼요. 대화들이 없으세요. 그러니까 차가 이제 그 맞춰져 가야 된다 그러나 원래 이렇게 망가져 그러면은 원래 그런갑다 하고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그래서 물어봐요. 이거 5년 무상 AS라고 했는데 왜 이건 안 됩니까? 뭐 1년 AS 얘기を했는데 왜 DPF 쪽은 뭐 만약에 저였으면은 얼마 전에도 제가 디스크 산발이 얘기해드렸지만은 저 같으면은
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. 내가 튀기면은, 내가 발을 잘못 띄고 해서 트러블이 생기는 거는 그건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야. 근데 오토잖아요. 근데 차가 키로수도 2년밖에 안 된 차가 디스크방을 다 태웠어. 오토인데 과적도 안 하고. 저는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. 설명을 나를 이해시키라 그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, 그런 부분들도 있고, 뭐 스카니아나 이런 것도 그렇고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오늘도 통화하면서도 스카니아 S사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나눴고 설명을 해드렸고,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큰 그건 없었고 얘기의 그 포인트가 그렇게 크게 그건 없었고, 좀 그런 거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했죠. 그치. 여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차를 사시거나 이랬을 때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, 그리고 수리하기 전에 한번 좀 어떤 분이 차를 믿고 맡겼으면 그런 부분을 다 수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라고 설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, 조금 그런 게 너무 믿고 맡겼는데 그걸 다 해버리면 과잉 진료가 돼버려요. 그래서 저 사람이 사기친다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딱 어느 그 소비자가 이야기하는 데까지만 고치는 게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이거든요. 그거를 서로 믿고 하려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좀 운전자들도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차에 대한 지식이. 그러니까 좀 예전처럼 그냥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많이들 생각을 좀 해주시고, 그 AS건에 대한 건 정말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거 중요한 거는 지금 나와 있는 차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, 관리 안 하시면은 나중에 지금 당장 AS 때문에 AS를 받으시는데 그게 과연 AS를 받는 건지 참 의심스러워요. 안 해줄 건데 DPF를 안 해주는데, 그런 부분이 전부 다 오일 쪽에서 나오는 트러블인데 그거를 안 해줄 건데 뭐하러 AS를 드는지, 차라리 현대처럼 모든 걸 해주던가 A스차 그런 것도 없고, 한번 많이 생각을 좀 해주시고, 일단은 안전운전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.